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진주 혁신도시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진주 혁신도시 신사옥 현장. 건물 외부 공사는 거의 마무리돼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4월 달에 이전을 해서 5월 달부터 본격적인 진주시대가 열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세라믹 기술원과 산업기술시험원이 올 상반기 중에 청사를 지어 이전하고 시설안전공단과 저작권위원회 등이 임차 형식으로 내년 상반기에 이전하면 11개 공공기관 모두 이전이 마무리됩니다. 지역업체가 이전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거나 계약을 맺는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자기들하고 서로 협력해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부는 벌써 서로 손을 잡고 납품 계약을 한다든지. 진주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인 지역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지극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공공기관의 협력업체나 연구소가 함께 이전한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경남도 개발공사에서 국토부에다가 핵지 분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핵지로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보면은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진주 혁신도시가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으로 끝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추진돼 연초부터 비수도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공장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면 비수도권의 생산 기반이 수도권으로 쏠릴 것이란 우려입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범정부적인 규제 개혁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도 논의됐습니다. 자연보전 권역 안의 공장 신증설 규제와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의 공장 총량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규제는 수도권 내 공장 설치를 억제하는 핵심 내용. 규제가 풀릴 경우 수도권에 공장을 더 지을 수 있어 비수도권의 공장이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수도권 공장의 지방 이전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욱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져서 지방에는 껍데기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는 절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말 경남에 확정된 진주 사천의 항공과 밀양의 나노융합, 거제의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노융합 분야는 관련 기업들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공장을 선호할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관련 산업이 경남에서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비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는 울타리가 돼줬던 규제가 수도권 지자체의 끊임없는 요구에 완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귀화한 베트남 여성을 납치, 감금, 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베트남인 38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된 데 앙심을 품고 귀가하는 베트남 여성 30살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폭행하고 현금 20만 원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창원시 중앙동의 한 여관에서 불이 나 투숙객 48살 이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투숙객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불로 여관 3층 객실 한 곳과 통로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3층 객실 침대에서 탁탁하는 소리와 스파크가 발생했다는 투숙객의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대부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A경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경감은 지난 2010년부터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단속 정보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경감과 같은 혐의로 조사한 B경사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한 뒤 조만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해 9월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야간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고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술에 취한 30대 어머니가 6살과 4살 난 자녀를 둔기로 때렸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교 1학년 아들을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9월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한 달 평균 70건이던 신고가 90여 건으로 30%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4시간 현장 대기할 사람이 없어 야간 신고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여부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 하지 못하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단 2곳, 상담 인력도 10명에 불과합니다. 올해 10명 정도 충원될 예정이지만 그래도 하루 최대 8건씩 접수되는 현장 조사를 소화하기는 빠듯합니다. 이러다 보니 가정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게는 5개월 이상부터 많게는 사실 몇 년씩 걸리는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정말로 회복을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충분한 인력으로 질적인 서비스를. 아동학대에 대해 더 엄격해진 법이 큰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이에 따른 현실적인 인력 충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현재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지역의 비는 거의 그친 상태고요. 앞으로 서부 내륙의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수 있겠지만 아침 중에 모두 개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구름 뒤로 추위를 몰고 올 찬 기단이 밀려옵니다. 오늘이 바로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인데요. 절기에 걸맞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소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단 현재 아침 기온은 7.3도에서 출발하며 겨울치고는 무척 포근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오늘 낮 기온은 거의 오르지 못하겠고요. 퇴근 무렵에는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모레까지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동쪽 지역의 비는 그친 상태고요.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이후로 추위가 가파르게 시작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찬바람과 함께 점점 추워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계속 추워지다가 주말쯤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경제계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는 경제네트워크입니다. 주식회사 SK지르콘이 창원시와 창원 대산 일반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창원 산단 내 EM코리아가 구경 2280mm의 터널 굴착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김영열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장이 지난 2일 취임했습니다. 경남은행이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보육료와 교육부의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하나로 통합한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교직원 연수가 진행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어제부터 닷새 동안 경남도 교육종합복지관에서 행복학교 운영 철학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보는 합숙 연수를 진행합니다. 이번 연수엔 행복학교 교사와 교육청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경기도 혁신학교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을 이어갑니다. 경찰청이 경남경찰관 4명 등 총경 승진 예정자 86명을 발표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선 황철환 광역계장과 하재철 정보 3계장, 박준기 보안수사 1대장, 김성철 김해중부서 정보보안과장 등 4명이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로 선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경정 이하 승진 인사도 단행할 예정입니다. 동계훈련지 경남에서 축구 스토브리그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10여 개 시군에서 동계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합천은 초중고 29개 팀 1000여 명의 선수단을 유치했고 하동은 2월까지 38개 팀 1,300여 명이 스토브 리그를 진행합니다. 창원에선 중등부 리그가 열리고 있고 이 밖에도 고성과 통영, 거제, 진주 등에서 겨울 전지 훈련을 마친 전국의 팀들이 이달 말부터 김해와 양산, 합천에서 잇따라 열리는 전국 대회에 참가합니다. 정부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확정 발표 이후 땅값 상승 기대 심리로 인근 부동산 매물이 거의 실종됐습니다. 밀양지원 부동산 업계는 밀양시가 지난 2007년 나노 국가산단 추진 당시부터 확정 이전까지 산단 인근 지역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아예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